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추북일 편집인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수하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미투 사건의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경중을 떠나서 어떤 말로도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4월 7일 오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이 여직원을 불러가지고 5분 정도 성추행을 했고요. 이 여직원은 저항하다가 울면서 집무실에서 뛰쳐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이 여직원은 2, 3일간 사무실에 나오지 않다가 며칠 뒤에 시장 측근인 정무라인 쪽에 문제 제기를 했고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 측은 피해 여성을 회유를 했습니다만은 피해 여직원의 완강한 입장에 오 시장 측은 결국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 피해 여성 측 요구대로 이달 안으로, 그러니까 4월 안으로 공개 사과를 하고 시장직을 사퇴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오거돈 시장의 성추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에도 다른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그런데 한 유튜버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오 시장은 소도웃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제기 당사자한테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년 전인 2018년 11월에는 양옆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있는 회식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논란이니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보도자료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동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들인데 양옆에 그리고 맞은편에만 여성 근로자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 시장 주변을 여성이 앉도록 했다는 이야기죠. 그때도 문제가 불거지니까 오 시장은 다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사과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치인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 9월 부산 일자리 종합센터 또 부산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이런 부산시 산하기관과 위탁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니까 오 시장은 성희롱은 민선 7기에서 뿌리 뽑아야 될 구태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성희롱 문제에 대한 부산시 처벌이 가볍다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 한 달여 전에도 여성의 날 관련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적어도 부산에서만은 원치 않게 꿈을 잃거나 차별받는 여성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여성 한 명 한 명의 행복이 곧 부산의 행복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과는 완전 반대로 말을 거창하고 청산유수한 그런 정치인의 이중성을 이 오거돈 시장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대형 성추행 사건이 터졌음에도 좌파 성향의 여성민의회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라고 그러죠. 여성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이런 다수의 여성인권단체들은 23일 현재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아예 입장 표명을 할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좌파 여성단체들 또 시민단체들, 인권단체들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여성 배우들한테 성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사건 때도 좌파 성향의 여성단체들은 침묵을 했습니다. 과거 우파 성향 인사들의 성추문이 터지면 곧바로 규탄 성명을 발표하던 행동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가해지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비난 신용만 내기도 합니다. 한국 여성단체연합, 여연이라고 그러죠. 이 여성단체연합은 이윤택 사건 때도 사건 발생 2주가 넘은 시점에서야 이윤택의 성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좌파 성향의 고은 씨를 비롯해 가지고 오태석, 조민기 등의 성추문 때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2019년 4월 29일 서지영 검사의 폭로로 검찰 내부 성추행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하루 만인 30일 바로 성명을 발표한 것과는 확실하게 대비가 됩니다.
대표적인 좌파 여성단체인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죠. 여연이라고 그러는데 과거 2006년 2월 당시 이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2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12건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끈질기게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여연 같은 여성단체는 이번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의 기자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상층까지도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얼마나 묵인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최연희 의원과 이번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강도를 비교해보면 이거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시장이 훨씬 세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좌파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4월 24일 국회의장실에서 벌어졌던 여야 대치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이죠. 이미자 의원의 양볼을 만지면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오히려 이 한국여성의 전화 같은 39개 여성단체는 문 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모욕감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처라고 그러면서도 사건 자체는 해프닝이나 그랬습니다.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국당 여성위원회가 문 의장을 비판하니까 해프닝을 성추행 프레임으로 만드는 추악한 행태를 멈추라라고 주장하면서 되려 여자 의원 들어가라고 해 그렇게 부추긴 한국당 의원들의 계략에서 비롯됐다 그러면서 임 의원을 문 의장 앞에 세운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이 여성이 성추행이라고 느끼면 성추행이다 라고 주장하던 것과는 딴판이죠. 오죽했으면 당시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이 세상에 여성의 이름을 내걸고 여성을 모욕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성단체가 어디 있단 말인가. 39개 단체가 낸 성명은 여성단체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단체명에 여성 빼고 친문, 친여 이 말을 넣어라 라고 질책을 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성추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희한하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성폭력과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터진 바로 그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그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비서실 소속의 이 남자 직원이 지난 14일 날 오후에 11시쯤 그러니까 선거일 바로 하루 전이죠. 술자리가 끝난 다음에 만취한 여성 동료를 모텔에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었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18년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죠. 안 전 지사는 불륜 관계였지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9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정봉주 전 의원, 호텔에서 대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출마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지금 현역 의원이죠. 노래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2018년 3월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2개월 만에 그냥 번복을 해갖고 지금도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15 총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포기하기도 했죠. 여기에 올해 1월에는 민주당의 총선 영입 인사였던 원정곤 씨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청년특보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 의회 의원이 내연관계 여성에 대해서 폭행 및 감금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입니다. 이 시의 의원은 차량 안에서 고소인한테 성인 영화에 나오는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고 강제로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성추문 사건이 이어지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부르냐, 더듬어민주당, 더불어미투당 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에 이런 성폭력 사고는 주로 보수 정당의 인사들이 쳤는데 최근엔 민주당 인사들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안희정, 정봉주, 민병두, 오거돈 정말로 대한민국의 주류가 바뀐 모양이라고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에 성추문 사건이 이어지니까 이를 주류 교체라고 비꼰 것이죠. 문제는 이런 성추문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한마디로 성추행 이상의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 편이면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그런 삐뚤어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번 4.15 총선에서 출마했죠. 그래가지고 당선까지 됐는데 김남국 씨입니다. 선거 전에 여성 비하와 성희롱을 일삼아온 유료 팟캐스트 방송 3연고전에 출연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단순한 참여자였을 뿐이라 그러면서 문제를 축소했죠. 그런데 이미 밝혀진 바로는 김남국 당선자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무려 23번 이상 출연한 메인 진행자이고 출연자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4일 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2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가서 자신이 한 발언도 별로 없다고 이렇게 그러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애써 축소했던 그것과는 전면 배치됩니다. 김남국 당선자는 이 프로그램에 6, 7, 13, 15, 20회 방송에서 아예 오프닝 멘트를 직접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작 문제를 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여성을 위한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떠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이중성으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시작하는 민주당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입니다.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 권력형 성범죄는 계속 민주당 주변을 맴돌게 될 것입니다. 더듬어 민주당. 참 말이 뭐 그렇게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더듬어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이 이 사건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하나 있죠. 이 오거돈 시장의 사태로 인한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벌써 보궐선거 이 후보자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내년 4월 7일 날 4월 첫째 주 수요일인데요. 이때 이루어집니다. 이미 차기 후보군으로 민주당 내에서 김영춘 부산 진갑 3선 후보죠. 그리고 김혜영 부산 연제 초선 의원입니다. 이미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은 96조 2항을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이 조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전신이죠. 이 새민연 대표이던 2015년 김상곤 혁신위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더불어 또 전혀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